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걷기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올해 87세로 60년이 넘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가장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넘어져서 골절되고 근육은 사라지고 허리와 무릎은 망가진 채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빠르게 소실되는 노화 과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80%가 근력 부족이 원인입니다. 걷기만 하는 노인들의 근감소증 발생률은 다른 복합 운동을 하는 노인들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것이 제가 60년간 노인의학 현장에서 목격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년기에는 걷기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걷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만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지으면서 벽만 세우고 기둥은 세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4가지 핵심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노화로 인해 가장 빨리 약해지는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 심폐지구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줍니다. 제 환자 중에는 걷기만 하던 82세 할머니가 이 4가지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움 없이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게 된 분도 계십니다. 이 4가지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으며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노인의학 전문의로 활동하고 주 3회 테니스를 치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진료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4가지 운동을 60년간 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도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걷기만 하며 서서히 약해지다가 언젠가 갑자기 무너지는 대신 이 4가지 운동으로 90세, 100세가 되어도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 한 번의 낙상, 한 번의 골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노년의 건강 비결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1장 걷기만 하는 노년층의 위험한 착각.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매일 30분씩 걷고 있어요. 하루 만보를 채우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 대부분이 2, 3년 후에 제게 찾아오셨을 때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걷기만으로는 노화로 인한 근육 소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고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2, 3배로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엇보다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한 번의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하면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옥순 할머니는 매일 1시간씩 걸었지만 어느 날 길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더 많은 근육이 소실되었고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걸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리 힘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네요. 노화로 인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은 하체와 코어, 중심부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강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걷기를 계속하시되 제가 곧 말씀드릴 4가지 핵심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2장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운동. 노년기에 특별히 중요한 신체 기능은 4가지입니다.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 그리고 심폐지구력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체 근력 운동,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첫 번째 운동은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걸이가 없는 튼튼한 의자에 앉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90도 각도로 굽힙니다. 팔을 가슴 앞에 교차하거나 앞으로 뻗습니다.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 일어섭니다.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10회를 1세트로 하루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여 점차 낮은 의자로 바꿔가며 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 82세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한 후 화장실에서 넘어졌음에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어야 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진료실에서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혼자서 벌떡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꼼짝 못하고 누워서 소리 질렀을 텐데 이제 제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신감이 생깁니다. 2. 균형 감각 운동 한발서기. 두 번째 운동은 한발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이나 튼튼한 가구를 옆에 두고 섭니다. 필요할 때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5초, 점차 30초까지 늘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3회씩 합니다. 균형 감각은 걷기만으로는 향상되기 어려운 신체 기능입니다. 그러나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한발서기를 10초 이상 할 수 없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습니다. 85세 박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한발서기를 3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 꾸준히 운동한 후에는 20초까지 가능해졌고 길에서 발을 헛디뎌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김 선생님,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전에는 벌써 주저앉았을 텐데 이번엔 휘청거리다가 중심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괜찮으세요 하는데 제가 당당하게 네, 괜찮습니다 했어요. 그 뿌듯함이란. 3. 유연성 운동, 앉아서 하는 상체 스트레칭. 세 번째 운동은 앉아서 하는 상체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감소하지만 일상생활의 동작 범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습니다. 양팔을 옆으로 뻗고 천천히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가능한 만큼 돌린 후 10초간 유지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와 왼쪽으로도 같은 동작을 합니다. 각 방향으로 3회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척추와 어깨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목과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9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스트레칭을 매일 한 결과
오랫동안 앓던 어깨 통증이 크게 줄었고 뒤를 돌아볼 때의 불편함도 개선되었습니다. 정민호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50년 만에 처음으로 목덜미 통증 없이 잠들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젊었을 때 몸을 함부로 쓰면 노년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칭만 일찍 알았어도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4. 심폐지구력 운동, 제자리 걷기.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제자리 걷기입니다. 밖에서 걷기 어려운 날씨이거나 무릎 관절에 부담이 클 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심폐 운동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튼튼한 의자 옆에 섭니다. 필요시 잡을 수 있도록 무릎을 번갈아 가며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30초, 점차 5분까지 늘립니다. 하루 3회, 식사 후 30분 내지 1시간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실제 보행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외 걷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3장 노년기 운동의 황금 법칙. 이 네 가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1. 점진적 진행의 원칙. 노년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 진행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적은 횟수와 짧은 시간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늘려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는 처음에 5회부터 시작하여 매주 1, 2회씩 늘려 최종적으로 15회까지 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하루 만에 20회를 하려고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2. 일관성의 원칙. 효과를 보려면 일관되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주 5일, 최소 주 3일은 이 운동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1, 2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한 번에 1시간씩 주 1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87세인 지금도 이 운동들을 매일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에 각 5분에서 10분씩 합니다. 오랜 습관이 되어 이제는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3. 안전 우선의 원칙. 안전은 항상 최우선입니다. 운동 중 어지러움이나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벽이나 튼튼한 가구를 옆에 두고 필요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균형 운동인 한발서기는 처음에는 반드시 지지할 것을 옆에 두고 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호흡의 원칙. 운동 중 호흡을 멈추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힘을 주는 동작에서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서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제4장 노년기 운동의 놀라운 효과. 이 네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6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인한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독립적 생활 능력 향상.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는 일상생활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물건 들기 등이 쉬워집니다. 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 환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꾸준히 운동했을 때 화장실 가기, 옷 입기, 목욕하기 등의 기본적인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성이 약 40% 감소했습니다. 2. 낙상 위험 감소. 이 네 가지 운동을 6개월 이상 꾸준히 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67% 낮았습니다. 특히 균형 운동인 한발서기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 환자 중 80세 최광석 할아버지는 이 운동들을 시작하기 전에는 1년에 3-4번씩 넘어졌지만 1년간 꾸준히 운동한 후에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광석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오셔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작년에는 넘어져서
병원 응급실에 3번이나 갔는데 이 운동 시작한 뒤로는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 요즘 왜 안 넘어져요? 하고 농담하더라고요. 이제 혼자 산책해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의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아요. 3. 만성 통증 감소. 허리, 무릎, 어깨 등의 만성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리 통증은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서 상당히 개선됩니다. 제 환자들의 약 70%가 운동 3개월 후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84세 이미경 할머니는 10년간 만성 요통으로 진통제를 복용해 왔지만 이 운동을 6개월간 한 후에는 진통제 복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미경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동안 허리 통증 없이 산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통증 때문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약 먹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지난주에는 손녀와 함께 동물원에 다녀왔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 인지 기능 향상. 신체 활동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약 30% 낮았습니다. 82세 박종훈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시작한 후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박종훈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요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이웃들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인사만 하고 이름은 기억 못했는데 며칠 전에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자식들 이름까지 다 기억해냈어요.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5. 삶의 만족도 향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입니다. 신체 기능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의 도움을 덜 받아도 되어 자존심이 살았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 운동법을 전파하는 이유입니다. 제5장 운동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 4가지 운동은 대부분의 노인분들께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의사와 상담하기.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나 종류를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통증에 귀 기울이기. 운동 중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근육의 가벼운 피로감은 정상이지만 관절이나 뼈의 통증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휴식 취하기. 하체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은 하루 걸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이 회복되고 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4. 수분 섭취하기. 운동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셔주세요.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쉽게 탈수될 수 있습니다. 제6장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1. 단백질 섭취 늘리기.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보다 20 내지 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 유제품 등을 매 끼니에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면의 질 관리하기. 운동의 효과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밤 수면의 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3. 일상 속 움직임 늘리기. 계획된 운동 시간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 걷기, 전화 통화할 때 서서 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87세인 지금도 진료실에서는 가능한 한 서서 일하고 30분마다 잠시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제7장 지금 바로 시작하기.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운동과 그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5번만 일어서기, 한 발로 5초만 서기, 스트레칭 3번만 하기. 이렇게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고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 중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지 6개월 후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삶의 질이란 결국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 옷 입기, 씻기, 밥 먹기. 이런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4가지 운동은 바로 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열쇠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값비싼 약보다, 어떤 고급 의료 장비보다 강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걷기만 하면서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4가지 운동으로 90세, 10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컨텐츠를 유지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운동을 시작하신 후의 변화나 어려움, 성공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